네, 안녕하세요. 주성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치기공 취업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열었습니다. 옆에다가 지금 아이패드로 뭘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보이시나요? 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해가지고 일단 한번 정리는 해봤어요. 정리는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어쨌든 저의 이야기, 취업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적었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캐나다에서 취업은 이곳에서 대학교를, 컬리지를 아니면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전형무상 교육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학생 비자를 받고 한 분이 배우자 퍼밋, 워크 퍼밋을 받고 오픈 워크 퍼밋이죠. 받고 오셔서 뭐 한 분은 취업을 하고 저희 같이 자녀 애들이 한 명이 어려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집에서 애들만 돌보고 그러세요. 어 그게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취직이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클로즈 워크 퍼밋이나 아니면 가족 가다가 뭐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저기 좀 사람이 부족한 데 같은 경우 뭐 부족한 직군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뭐 최대 빨리 하면은 뭐 6개월 만인가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세요. 들어오자마자 해서 지금 제가 그 뵌 분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 교회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애들 스케이트 때문에 가는데 거기서 또 자주 뵈가지고 그래도 많이 친해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저희는 되게 부러워요. 저희도 되게 잘 풀리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되게 잘 풀리고 있는 케이스지만 어쨌든 영주권은 일단 저희의 1차 목표니까 지금 뭐 취직은 당연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일단 영주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은 보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머리가 트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다 자녀까지 해서 다 영주권자니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만큼 돈을 세이브하신 거죠. 어, 여기 학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학기에 800만 원 정도? 8,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생활비까지 다 하면은 한 달에 생활비로만 해서 한 5,000불씩 나가니까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이 지금 집을 그 단독 요즘엔 다 비슷해요. 아파트를 얻어도 뭐 어차피 한 1,500에서 2,000불 사이고 저희는 그래서 3년 전에 좀 저렴하게 얻었는데 아직 2,000불 언저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 뭐 식비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어쨌든 뭐 그런 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찍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그분은 엄청나게 세이브를 하신 거예요. 한 3년 정도를 버신 겁니다.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음, 대부분은 이제 전문직은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직군을 이제 전문대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나 해당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학연하고 지연이 정말 강해서 캐나다가 더 심해요. 그게 한국보다. 그래서 학연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졸업을 안 한 사람은 면접을 아예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제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력서를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저기 제일 첫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교는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를 나왔고 저도 한국에 처음 와 가지고 처음 온 게 제가 어 재작년 겨울쯤에 처음 왔어요. 겨울? 그때쯤 10월 달쯤인가? 그때쯤 처음 왔어요. 캐나다를. 그전에는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일단 오게 됐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고 일자리를 어디를 알아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력서를 아무 데나 넣기도 뭐하고 그러다가 한인 사이트에서 그 스시집에서 그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분이 한국 분이었거든요. 매니저가. 그래서 그
또 이거 보고 읽어야 되는데 또 제가 마음대로 나가네요. 일단 처음 한 일은 스시집에서 말하는 스시맨이었습니다. 스시맨.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그 외로 이제 한국인 사장님 아래서 일하는 통칭 뭐 한인잡, 그리고 아니면은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데 바리스타나 뭐 서버, 뭐 아니면 주방 보조나 뭐 솜씨가 좋으신 분은 뭐 주방 메인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본 분들은 이제 주방 보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서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이제 최저 시급 플러스 팁이 있잖아요. 여기는 팁. 네, 팁이 있어서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꽤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뭐 오랫동안 시간 일하면은 이제 그 시간마다 다르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일자리를 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거 뭐 경력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해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정도를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그거를 이어서 사우디에서도 2년 동안이나 일을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은 내가 나를 이력서만 내면은 채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뭐 준비도 안 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전문 용어는 아니까, 뭐 제가 아날라이저 엔지니어였는데 아날라이저의 부품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기계를 고치고 아니면은 뭐 부품을 사 가지고 수리를 하고 오도 내고 하는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 외적으로 이제 일상 용어가 안 되는 거지. 뭐 그쪽으로는 다 어차피 영어니까 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만 내면 바로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주성 아빠님 오셨군요." 이런 식으로 인제 할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인제 캐나다를 오면서도 뭐 전혀 인제 걱정 안 했어요. 취업이건 뭐건 뭐 잘 되겠지 뭐. 근데 제가 원했던 회사가 두 번의 채용 공고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채용 공고 때 지원을 했고, 적극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하고 제 이력서를 넣고, 그런 데는 웬만하면 상시 채용이든가 아니면 공고를 내지 않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들에서 기준이 맞는 사람이면 그 정원이 모자라면은 이렇게 상시로 채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도 집어넣어 놓고, 인디드에도 그게 떴길래 거기다도 저한테 딱 맞는 일이었어요. 제가 했던 일이고, 제가 11년 정도 했던 일이니까 그중에서도 인제 잘한다고 많이 들었고, 뭐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었고, 네, 그러면서 뭐 쓸데없는 자신감이 되게 많았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천 단어만 알면 뭐 어디 가서든지 의사소통을 한다. 근데 그건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천 단어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한 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뭐 만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알아들어야죠.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래서 뭐 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뭐 이메일을 보고 뭐 했는데 한 번 연락이 왔어요. 뭐 뭐 "취업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상적인 거 있죠.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뭐 좋은 사람을 구했고 뭐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는 뭔데 나 같은 인재를 왜 못 안 보고 안 뽑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그쪽 회사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자격증도 없고 졸업장도 없고 그런 인원을 여기서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당 요구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넘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뭐 근무를 했다고 해도 캐나다에서 경력이 하나도 없고 어 캐나다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굳이 뽑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요구 사항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이상인 자. 근데 뭐 캐나다에서 나왔으면은 캐나다 졸업장을 뭐 제시를 해라. 근데 다른 데는 뭐 졸업장 뭐 그런 게 없고,
뭐 일단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학시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그 졸업장하고 자격증 있으면 그걸 첨부해라.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 요건에 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일단 그랬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원하는 그쪽을 가면은 최소 이제 1억 연봉을 받으니까 그 정도는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용감했죠. 네,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찾은 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 사람이 매니저로 있고 한국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스시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거기서는 이제 써 있는 게 초보도 환영하고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 영어 못해도 되고 하지만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 일하는 만큼 받고 여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14달러입니다. 지금 900원 정도로 하면은 한 13,000원 정도 되죠. 꽤 높은 시급이에요. 뭐 초보자나 뭐 이런 사람이 하기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11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최저시급이 7달러 뭐 어쩌고 하니까 주마다 달라요, 다. 근데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뭐 환율이 2배 차이는 안 나죠. 그런 거 보면은 꽤 괜찮은 시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금을 많이 떼가기도 하는데 뭐 환급도 돼요. 최저시급 받고 일을 하면은 어쨌거나 14달러에 뭐 만약 풀타임 잡을 구할 수만 있다면 처음에도 괜찮은 스타트예요. 그거는. 근데 풀타임을 구하기가 힘들죠. 여기도 처음 오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풀타임을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거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무조건 뭐 한국같이 40시간 월화수목금 8시간씩 일해서 40시간은 어딜 취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파트타임부터 시작을 해요. 어쩌면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은 뭐 하루하고 반나절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른 회사에서 또 아르바이트식으로 파트타임으로 또 구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맞춰요. 풀타임이 30시간 주당 30시간 이상이니까 그걸 마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하려고 했고 근데 그건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일단 저는 스시집에 2달을 일을 했는데 일단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어 어쨌든 한국에서 그 예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캐나다하고 뭐 맺은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운전면허증을 그렇게 1대1로 교환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면허를 다 따야 돼요. 근데 면허를 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필기를 보고 1년 동안 같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동승을 시키고 그러고 운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주행을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한국에서 있는 영어 라이센스만 있으면 영어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잖아요. 요즘에 영문으로. 영어가 아니고 영문.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저는 온타리오주에 있으니까 뭐 온타리오주 외에 뭐 12개 주인가 13개 주인가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어디 주로 가실지. 일단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죠, 얘기가. 그래서 일단 저는 그쪽으로 가게 됐죠. 감사한 마음에. 그래도 제일 처음에 일이 제가 이틀을 했을 거예요. 주에 이틀. 이틀 하고 반나절이었나? 뭐 하여간 처음 스타트는 그랬어요. 처음 스타트는 원래 어 거기서 일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스시집 업무가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전날 자동으로 밥을 아침 뭐 새벽 5시부터 6시부터 이제 할 수 있게 눌러놔요. 그러면은 그 밥이 돼 있으면은 그걸 밥을 비비고 재료를 준비를 해놔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초밥을 만들고 포장을 해요. 초밥을 만들고 썰어서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또 어저께 해놨던 거를 또 다시 초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포장을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한 7시간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날 만들 재료를 손질을 하고 밥을 알람을 알람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일단 그렇게 눌러놓으면은 이제 밥이 다음날 아침에 되고 재료는 다음날 쓸 거를 다 이렇게 손질을 해놔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또 아침에 밥이 돼 있으면 또 그걸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가 1인 부스나 아니면은 좀 큰 데는 3인 부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1인 부스에서 혼자만 일했었고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도 없었고 가끔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화장실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뭐 그것도 여러 가지를 이제 매번 물어보는 게 이제 회화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이제 물어보면은 아우 뭐 괜히 막 쓸데없이 뭐 오늘 날씨 좋은데 뭐 어때? 뭐 그러면서 쓸데없이 화장실 급하다고 물어보는데 저는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서 있으면은 정말 심심하거든요.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말도 건네보고 걔는 뭐 좀 똥쉬운 표정으로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너 왜 나한테 이런 말을 거냐 막 이런 표정으로 뭐 좋다 뭐 어쩌고 하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은 저기 계단을 올라가면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날은 저기로 가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날따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먹히면 또 알아듣는구나. 또 못 알아들으면 어제 했던 얘기로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게 거의 제 모든 회화의 거의 기본이었어요. 가끔 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몇 시쯤에 나오냐 이렇게 스케줄이 있거든요. 아침에 오전에는 전체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뭐 포장이 뭐 세트로 된 포장은 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1시간 후부터 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대충 이제 오전에는 오후에는 이제 자유로운데 한 11시쯤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럼 오늘 못 먹겠네 하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거의 드물긴 한데 아니면은 지금 이게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뭐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바로 만들어 줍니다. 재료는 있으니까. 재료가 떨어졌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소스 같은 경우 뭐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나 뭐 이런 거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얘기할 일은 없어요. 뭐 정말로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좀 기본 영어인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되게 많고 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미국식 쓰는 사람도 있고 영국식 쓰는 사람도 있고 인도식 쓰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한국식 콩글리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흑인 영어는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앞으로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인도 애들이 듣기 편한데 어쨌거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장점하고 단점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하면서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장점이 혼자 일하니까 제가 원하는 하고 일만 하고 좀 피곤하다 싶으면은 1시간 줄여가지고 덜 만들면 돼요. 덜 만들고 다음 날로 넘기고 하면 돼요. 준비만 잘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잔소리들이 없다는 게 제일 그거고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축복. 이거는 진짜 제가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고 잘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지금은 이제 뵙기가 좀 힘들죠.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도와주셨고 한국인이라고 음식 만드는 거, 빨리 하는 거, 노하우 같은 거, 요령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비전도 많이 제시를 하셨고 스시집에서 오래 할 건 아니고 잠깐 여기서 하다가 좀 잘 돼가지고 좋은 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그러고 지금 근데 요즘에는 한인 카페에 그 글이 안 올라와요. 예전에는 거의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서울이면은 뭐 경기도에서 뭐 어디다 평택이다 안성이나 뭐 이렇게 지병이 있으면은 그걸 또 구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되게 이렇게 매니저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도 한인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인 뭐 주방 보조나 아니면 서버나 뭐 이런 거는 올라오는데 스시집은 요즘에는 못 봤어요. 일단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매니저가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로 바뀌니까 한국 사람들만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점은 계속 서서 근무하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칼질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칼질을 계속 하고 날카로운 칼로 해야지 잘 쓰이잖아요. 계속 준비를 하고 뭐 회를 뜨고 스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손도 계속 써야 되고 뭐 물도 계속 묻어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는 청결이 생명이에요, 청결이. 저같이 좀 이런 사람은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어디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뭐 손을 씻혀야 되고 손을 또 30초 동안 씻혀야 돼요. 뭐 씻혀야 되고 또 손을 건조를 시켜야 되고 그런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인제 안 돼요. 제가 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스시를 하고 칼을 잡기 시작해서 처음 인제 뭐 하면은 셰프라고 해 줍니다, 셰프. 네. 우리가 아는 셰프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일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셰프라고 해 줘요. 네. 그러면은 원래 주 7 일인데 7일 중에서 4 일에서 5일 정도를 메인 셰프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화요일에서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고 인제 보조 셰프, 제 처음에 보조였죠. 보조가 이틀이나 3 일을 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하루 쉰다고 하면은 그날 가 가지고 땜빵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든 어디 매장이든 갈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등록만 했으면. 그래서 하루씩 땜빵을 하는데 그 땜빵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0 시간이 넘어가면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거의 힘들죠. 화요일에서 토요일은 웬만하면은 일을 하니까요. 어쩌다가 토요일 하나씩 이제 일거리가 나오는데 뭐 가족들하고 있고 싶어서 저는 거의 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서 인제 하다 보면은 근무 시간이 그리고 2 명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맞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매장에 따라서 3 명이서 교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인제 나중에 하실 거면은 인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그 매니저급 분들이 있으니까 뭐 소개로 연락처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구해야지 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는 온타리오주의 워터루 키치너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오실 분들은 뭐 구하시게 되면은 구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락처는 드릴게요. 그때까지 그분들이 매니저로 일하고 계실지 아니면 더 올라가셨으면은 안 구해요. 딱 매니저까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분 있으면은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인제 가게 됐는데 보조로 하다가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제가 "풀타임으로 원한다. 나는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학교 다녀 가지고 애들이 무상으로 있기 때문에 어 오입이 필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마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저한테 이틀을 더 양보를 해 주시고 본인이 다른 곳에서 2군데에서 하루하루씩 해서 5 일을 일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4일 동안 일을 하면서 30 시간이 넘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정말 기뻐 가지고 그랬는데 일이 체질이 안 맞다 보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몸이. 예. 어쨌건 그거는 뭐 풀타임을 하고도 했는데 일을 계속해도 손에도 안 맞고 뭐 칼질도 좀 어렵고 남자다 보니까 설거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꼼꼼하게 뭘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해 가지고 일단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인제 몸이 안 좋아 가지고